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가 기승입니다. 경남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부터 안전한지 점검하고 경상남도의 역할과 의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매우 중요해진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의 허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방안,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춘 행정조직의 변화와 인력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문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9년 전국 대상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에서 120만 3천 톤을 적발해 처리했는데 이후에도 불법 폐기물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도의 이거 폐기물 자료에 따르면은 창원이나 하동, 합천, 한양, 거창은 불법 폐기물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실제로 불법 폐기물이 없어서 없다고 한 겁니까? 있는데도 이렇게 못 찾은 겁니까, 이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처리 비용을 관에서 하고 나서 그걸 다시 관련된 업자들이든지 운송업체에다가 그걸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구를 또 보면은 한 10% 정도밖에 이렇게 좀 뭡니까? 부산권을 청구한다 그러죠. 한 10% 정도밖에 이렇게 회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뭐 행정재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도 이렇게 좀 상당하게 도비가 세금이 많이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9월 임시회 때 보면은 5분 자율반을 통해서 김해 상동 메리의 그 폐부물 페인트에 관련돼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해보면은 경기도 화성에서 폐분말 페인트를 정제를 해서 수출들이 올랐죠. 부산항을 통해서 러시아를 갔다가 다시 러시아에서 봉인도 해제 안 하고 다시 부산항으로 들어갔다가 재차 태국을 갔다가 태국에서 다시 또 봉인도 해제 안 하고 다시 또 부산항으로 와서 그 다음에 제 지역구인 상동 그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에 관해서는 김해시에서는 처음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폐기물이라고 또 해서 낙동강유역청에다가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폐분말 페인트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발했다 해서 한강유역청으로 다시 그걸 보냈죠. 폐분말 페인트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또 영세업체에 접근해서 보통 창고 임대료에 몇 배를 더 주겠다 한 2달만 빌려서 타자해놓고는 하고 잠적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은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부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재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국민들한테 그런 홍보와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줍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예방 활동과 그리고 적발 활동 그리고 이제 제도적 건의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이른바 강급자재 제도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급자재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공사비 절감을 통해서 세금을 아끼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급자재 제도가 자재를 공사를 할 때 관에서 구매를 해서 공사 현장에다 이렇게 조달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재경비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공사 원가를 낮춰서 비용 절감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이제 직접 구매해서 준다는 그 취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거품이 좀 많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지금 이 발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렇게 수주를 하거나 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를 한 게 발주를 하는 강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이상 그 설계가에 가까운 만큼 이렇게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세금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그 뭐 조달청에 대해서 질문 던질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 던져서 환기를 좀 시키는 입장이고 누누이 제가 그 강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 국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수한 제품을 제대로 준 가격을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공사의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것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단지 가격이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많다는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조달청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여러 협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모니터링단도 이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급자재 제도가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유연한 보완 개선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 운영 효율성과 도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덕분에 환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빈부, 연령,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공공의료 불균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해에 사는 사람이 확진자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김해 인구가 55만 명이 사는 동네에 2,887명이 지금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지금 인근에 있는 창원이나 양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닥침으로 해서 의료 공백도 생기다 보니까 서부 지역의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공공의료원을 신축하게 되는데 물론 서부 지역이 낙후가 되고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노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료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55만이 사는 김해 같은 경우도 평균 연령은 지금 42세의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만은 향후에 20년, 30년 지났을 때 당연히 또 노령화가 되고 있고 55만 인구 중에 10만 이상 15만이 아마 노령 인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미련도 많고 아픈 사람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어져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해에도 인구만큼 공적인 의료 시설이 좀 투입이 돼서 우리 그 건강을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도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와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에 지금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도민들이 인구수가 2017년 345만 5천 명을 고점으로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 김해 양산 말고 내리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는 그 경남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 발표했는데 성과가 금방 나지는 않겠지만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정책과 사업을 좀 더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김해나 양산 지역은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다른 군 지역에 보면 인구가 좀 소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군 지역에도 당연히 조직이 있어야죠. 어떤 과든지 실이든지 다 형식적인 외형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게 인구로만 가지고 지표를 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는 소멸되는 지역에 맞게끔 그런 노령 인구에 대한 공무원들 전진 배치시키는 게 맞고 김해나 양산이나 젊은 도시에는 젊은 그룹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들이 전문 배치돼 가지고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실업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좀 개편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과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모두 우리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